자, 큰 손들의 큰 돈들은 과연 어디로 모이고 있을까요? 실시간으로 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수급이 보인다. 힌트맨 이상준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수급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이 활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TN을 라이브를 저희 유튜브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실시간 스트리밍을 보실 수가 있는데 바로 오른편에 채팅창이 있습니다. 그 채팅창에다가 여러분들이 수급이 궁금한 종목의 이름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그 수급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그런 것들의 내용을 다 얘기해 드릴 겁니다.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다리는 동안 저희가 이번 주에 좀 예정되어 있는 이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예, 뭐 연말인데 연말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한 두 가지 정도 좀 뽑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일 궁금하실 게 아무래도 셧다운, 연방정부 그렇죠. 셧다운 네. 얘기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뭐 드물지 않은 일이에요. 워낙 자주 있는 일이고요. 네. 이번이 21번째입니다. 그렇게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리고 제일 임기 중에 제일 셧다운이 많이 됐던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 8번 됐어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3번째니까 네. 연임된다면 기록을 깰 것 같기도 하고요. 8번이면 거의 매년 했다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그리고 기간으로 따져고 제일 길었던 때가 클린턴 대통령 때 23일 정도 그 셧다운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네. 근데 평균적으로 셧다운 기간 동안에 S&P 500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봤더니 네. 마이너스 0.4%예요. 영향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빈도로도 한번 제가 봤어요. 올랐을 때 내렸을 때 이렇게 따져봤더니 20번 중에서 10번 올라가고 9번은 빠지고 1번은 보합이었어요. 그러면 뭐 거의 영향이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네. 자, 최근의 상황 한번 좀 볼게요. 2013년도에 오바마 케어 때문에 예산 증액하느니 마느니 그래갖고 17일간 한번 셧다운이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때 뭐 굉장히 난리 날 듯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래프를 보면 차트를 준비했는데 잠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노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셧다운 기간이에요. 살짝 빠졌다가 올라가죠. 네네. 그러니까 별로 영향이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올해 1월 9일하고 2월 10일 날 두 차례에 걸쳐서 트럼프 행정부도 네. 셧다운이 두 번에 첫 번째는 사흘간 셧다운이 이루어졌었고 두 번째는 반나절 이렇게 됐었는데 그것도 보면은 영향 하나도 없죠. 네. 그러니까 셧다운 자체가 절대악자라고 볼 수는 없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죠. 미 국방장관 지금 네. 사임한 된 얘기, 그렇죠. 심지어는 연준 의장 교체한다는 얘기, 네. 그야말로 돈키호테 같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어떤 그 행동들 이런 것들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고 또 근본적으로 뉴욕 증시 빠지는 이유가 제가 이제 요새 주간 단위로 주식 관련 ETF 주식형 펀드 동향을 계속 체크를 하는데 네. 지난주에도 미국에서 뭉텅이 돈이 빠져나갑니다. 이머징에서는 안 빠져나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셧다운 자체가 절대적인 악재다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12월 달에 국내 기관이 어떤 업종을 사는지를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통신업종 꾸준히 사고 있고 네. 그리고 음식료 업종 사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눈여겨볼 업종이 은행주를 사고 있습니다. 은행주는 왜 사는 거예요? 싸니까. 그러니까 은행주가 모멘텀이 있지는 않아요. 지금 네네. 내년에 특별히 악재도 없지만 특별히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네네. 실적은 훅훅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행주라면은 우리가 업종 분류상으로 굉장히 금융 지주사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좀 그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이제 그 KB금융하고 신한지주하고 좀 살펴봤는데 네. 12월 달에 뚜렷하게 사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금융주를 왜 언급을 하냐면은 왜 사냐 싸다. 또 한 가지는 네. 배당입니다.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니까 네, 저 돈 은행주 많이 배당 주겠죠. 수익률이 예상 배당 수익률이 4%예요. 이장의 4%면 어디입니까? 실적은 싼데 돈은 많이 벌었으니 많이 벌었고. 조금만 줘도 배당 수익률 확 올라가고 확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제가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은행주 갖고 계신 분들 배당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할 때가 됐잖아요. 네네. 배당 받으시려면은 내일 모레 수요일까지 주식을 갖고 계셔야 돼요. 네. 하루만 참으시고 제 의견으로는 배당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4% 배당이 요새 어딥니까? 그 그러니까요. 이후로 네. 어떻게 주식을 계속 끌고 갈지 안 끌고 갈지는 남은 이틀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판단하시면 되고 네. 들고 계신 분들 수요일까지 하루만 더 참으세요. 저는 그게 배당 받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위 얘기하는 배당 부가 수요일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채팅창에 한국정보통신의 수급을 부탁드려요라고 올라왔는데 예. 먼저 그 종목 한번 봐주시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더 드릴게요. 예, 잠깐만요. 그
또 한 분이 뭐를 올려주셨냐면 유가 하락 중인데 항공주와 여행주 언제 반등하나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시긴 하셨으나 예. 저희가 그 종목의 수급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업종 수급도 따로 보시나요? 업종 수급은 저희는 업종 그렇게는 안 수급은 저기 원래 나오는 HTS에서 다 확인이 네, 원래 되니까 나오는 거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럼 제가 그러면은 네. 한국정보통신하고 조금 전에 항공우주 말씀하셨잖아요. 항공주예요, 항공주.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에게 그 항공주 대한항공 정도만 한번 좀 네, 볼까요? 그렇게 한번 볼까요? 네. 한국정보통신은 일단 오늘 수급은 강력하진 않은데 일단 외국인 수급이 오늘 좀 들어와 있는 거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요 차트를 보시면은 빨간 선이 외국인이거든요. 네. 빨간 선 외국인 수급이 쭉 들어오고 있고 기관이나 세력 매매는 그다지 뭐 잡히는 게 없는데 외국인 수급이 일단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도 오늘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나쁘지 않은 수급이에요. 오늘 흐름만 놓고 보면은요. 네. 대한항공 정도 한번 좀 볼까요? 대한항공 사실 좀 미리 많이 올랐죠. 요새 그렇죠. 이제 네. 이익 실현하는 일련은 유가 뭐 빠지고 뭐 이런다 그래서 항공주하고 이런 쪽에 수혜주는 맞는데 네. 오늘은 수급은 좀 엇갈리네요. 주가는 약세인데 조금 전부터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항공주는 사실은 지금 그 물류도 상당히 좀 양호한 데다가 또 앞으로 원화도 좀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은 항공주는 글쎄 뭐 물량을 무리하게 줄이는 것보다는 유가 하락을 조금 더 즐기셔도 지금 수급이 조금 전부터 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네네. 외국인들이 조금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당장 기관과 외국인은 엇갈리고 있긴 하나 그래 조금 전부터 근데 외국인이 조금 더 사기 시작했다. 네네. 그럼 주가도 좀 낙폭을 좀 줄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봐드리고요. 자, 이분도 한번 봐드릴까요? 인스코비를 지금 바로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제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가총액 기준이 좀 있어서요. 한번 시가총액부터 볼게요. 인스컵이 있어요. 예. 있어요? 예. 이 종목은 오늘 수급이 안 좋은 종목입니다. 지금 거래 강도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거래 강도가 네. 평소 거래 한 2.75 보면 평소 거래 한 3배 정도 실리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 빨간 선으로 표시된 외국인이 쭉 주식을 지금 팔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네네. 그리고 기관도 조금 전부터 순매도로 돌았고 요 녹색 선으로 표시된 게 이제 한 건 주문이 1억 이상 체결되는 세력 매매인데 네네. 세력 매매는 조금 소폭 매수인데 외국인 매도가 오늘 워낙 압도적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수급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거래를 이렇게 평소 거래 3배 정도 실으면서 외국인 매물이 나온다는 얘기는 네. 수급이 조금은 오늘은 좀 꼬인 날이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 질문하셨던 분의 느낌이 뉘앙스가 보유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러면 네. 어떻게 할까요? 종합적으로 한번 좀 봐야죠. 네네. 그러면 한번 일봉도 좀 볼까요? 그럴까요? 어느 정도 자리에 네. 있는지. 이 자리에서 지금 뭐 그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네. 파는 게 의미 없는 가격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파는 게 의미 없는 가격인데 오히려 이제 이럴 때는 물타기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음박 나오면서 거래 실리면서 외국인 매물 나오고 그러니까 글쎄 이 자리에서 제가 팔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물타기 하기에는 조금 지금 무리한 가격이다. 네. 무리한 수급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뭐 얘기하자면 그럼 반등 시에 좀 정리하시라. 그렇죠. 근데 수급 흐름이라는 건 항상 좀 변하는데 네. 최근 수급 흐름도 한번 다시 그럼 좀 짚어볼게요. 네. 다양하게 최근에 봐주시네요. 기관은 쭉 샀었는데요. 한두 번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으네요. 기관 사고 사흘 동안 기관은 샀고 외국인이 금요일에 팔았었는데 오늘 수급이 외국인이 좀 팔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외국인 매도 규모가 확대된 데는 이거를 조금 더 추적을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오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수급 한 평을 딱 한 줄로 말씀해 주시면요. 하락 방어하는 기관. 오늘 기관이 참 착해 보여요. 네네. 아침만 하더라도 별로 주식 안 샀었는데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전부 외국인 팔고 기관 사고 이 패턴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 급락했는데 우리 시장은 좀 방어가 되는 양상이고 네. 근데 기관이 제가 하락을 방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매수를 주도한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적극적인 매수라고 오늘 보기는 보면 어렵다. 아침에 네. 엔터 3사, 연예기획 3사가 수급이 쭉 좋아졌었는데 한 종목만 살아남고 두 종목은 좀 엇갈리고 그렇죠. 있고 일부 쇼커버를 포함해서 바이오주들도 좀 수급이 들어오는데 뭐 수급이 아주 좋다 이렇게 얘기해도 좀 하기도 좀 네네. 애매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또 오늘 뉴스 좀 긍정적인 뉴스 나온 쪽이 있어요. 게임주 중국 그렇죠. 쪽 규제 완화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몇몇 종목 게임주 수급은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게임주가 또 시장을 주도한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고 네. 어찌 보면은 기관이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 오늘 그 추정되는 종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거든요. 어찌 보면은 지수만 방어한다. 네. 어쨌든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다. 그렇죠. 좀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 하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별로 오늘 시장에서 강한 수급을 보이고 있는 종목과 그리고 약한 수급을 보이고 있는 종목 또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불같이 올라온 종목이 아침부터 수급이 카페24가 상당히 수급이 좋습니다. 네. 이 종목 정말로 그 테슬라 상장 1월에 갖고 네. 기대 많이 했던 종목인데 하반기에 그야말로
방송 중에 이런 저속한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박살이 난 주가. 그렇죠. 뭐 이런 네. 그렇게 해도 과하지 않은 종목인데 지금 명품 유통업체 하나 좀 인수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얘기가 공시를 했죠. 뭐 네네. 그러면서 그 부분이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봐도 지금 고점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나빠 보이질 않아요. 지금 그 일봉 차트상으로 거래도 웬만큼 풀리고 있고 네. 그래서 카페24 같은 종목은 지금 좀 요 가격에서도 한번 조금 지켜봐도 좀 나쁘지 않은 종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게임주 중에서는 웹젠 오늘 수급이 단연도 봅니다. 그 게임주가 다 좋은 건 아닌데 네. 웹젠은 아침부터 이제로 인해서 기관 외국인 수급이 쭉 위에서 놀고 있죠. 초록색 선이 뭐라고 말씀하셨었죠? 한 건 주문 1억 이상 체결되는 그러니까 큰 수익 손, 네. 얘기하는 큰 손, 세력. 아, 그러니까 네. 요거는 확정치예요. 그러니까 네네. 기관 외국인 매매는 그 추정치인데 이거는 1억 이상 체결된 것만 집계하기 때문에 확정치입니다. 그래서 흐름이 상당히 좋고 나쁜 수급은 오늘 참 아쉬운 게 건설주가 안 좋아요. 네. 현대건설이 수급이 상당히 좀 꼬꾸라진 그리고 GS건설이라든지 네. 건설주 수급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사실 뭐 유가 떨어지면 건설주는 좋지 않은데 그렇죠. 유가 떨어지면 또 걱정이 되는 게 정유주인데 정유주. SO일도 오늘 수급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쪽이 오히려 유가 관련해서는 유가 떨어져서 올라갈 종목보다는 떨어지는 종목들이 떨어지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좀 요약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급 빠질 때는 배당도 좀 소용없나요? 배당 받으실 마음 있으면은 이럴 때는 과감히 좀 그 배당 받고 네네. 그다음에 매매 전략. 배당 많이 주는 회사들은 사실은 저는 올해 연간하면 좀 배당 받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특히 내년에 그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죠.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어렵다는 네, 얘기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주 이장에 4% 배당 주면 그거 어딥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당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짧게 한번 노리셔도 그러니까 그 수요일까지만 그 주식을 들고 있으면 네네, 그렇죠. 그 사면 되니까요. 네. 그 짧게 노리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런 전략도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면서 또 어떤 종목을 관심 가지면 좋을지 또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런 거를 요새 네.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영어로 원래는 골디락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골디락스라면 굉장히 좋은 표현이잖아요. 네. 뉘앙스가. 근데 우리말로 이렇게 넘어와서 번역을 해버리면은 좀 이상한 뜻이 돼요. 미지근한. 뜨뜻미지근하다. 요새 시장이 뜨뜻미지근해요. 네, 네. 아까 뉴욕 증시가 앞으로 그 돌아설 뭐 이미 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약세장 진입, 베어마켓 진입 신호가 나왔고 네.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은 미국에서 뭉텅이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모징에선 빠져나가질 않고 있어요. 네. 지금 뉴욕이랑 이모징, 특히 우리나라랑 똑같 거꾸로 움직이진 않고 있지만 뉴욕 증시가 이만큼 빠지면 우리 시장은 요만큼 빠지는 저희가 좀 선전하는 시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 또 올라갈 것이냐 그것도 좀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뜨뜻미지근한 흐름이 연말 연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면 연말 연초라 해서 특별히 매매를 다르게 할 이유가 없다. 네. 정리 매매를 할 필요도 없고 연초 1월 장세 기대해서 뭐 공격적으로 들어갈 이유도 없고 당분간은 기존의 매매 패턴을 좀 고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자, 종목 짧게 종목 봐야 되겠네요. 들어봐야겠죠? JYP 네. 엔터주들이 YG 엔터테인먼트가 공매도가 굉장히 많아서 네네. 종목 쇼커버 들어오면서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그 엔터 3사도 올라오는데 오늘 엔터 3사 중에서 JYP 엔터만 수급이 가장 단단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은 31,000원 전후에서 매물 공방은 있겠지만 그래서 저점 매수 전략이 필요한데 일단 4분기 실적이 네. 영업이익이 최초로 그 분기 기준으로는 100억 돌파할 것이다. 이런 리포트도 나왔고 실적에 변인하기 회사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 전략으로 가야 되겠지만 지금 충분히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오늘 엔터 3사 중에서 네. 수급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종목은 JYP 엔터만 유일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JYP 엔터까지 관심 종목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실시간으로 수급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수급이 보인다 힌트맨 이상준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인사를 드릴 겁니다. 내일은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여러분 내일 하루 쉬시고 저희는 수요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